잘못됐다 그러냐면 그 중간에 이렇게 해갖고 앞뒤 장면이 없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건. 난 진짜 네. 일단 제가 있는 거는 전부 확인해가지고 다 취합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래. 그리고 이쪽에서 내가 이제 고소가 들어가서 사건 번호가 있는 거를 그걸 이쪽에서 내 고소장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쪽에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사한 거는 정질난 고소 사건이고 내가 피의 사실을 갖다가 고소장에 적시해갖고 고소했는데 그 이쪽에서 은닉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갖고 그것도 정질난 시행임을 고소를 했다고 해. 내가 고소를 했잖아요. 내가 고소한 거 고소장을 이쪽에서 안 받았었고 그거는 한 달 반인가 안 받았고 정질난 거는 저기 경남경찰청에다가 뭐 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줬는데 교통과장한테 그것도 한 달인가 한 달 반 동안 이쪽에다가 입건을 안 시키고 그래서 내가 그 검찰청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검찰청에 두 개 다 사건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내가 정정당당하게 그 자료를 갖다 꺼내놓고 하면 내가 뭐 어디서 받아도 되죠. 근데 이쪽은 처음부터 나한테 사기죄, 정질난 사기죄도 아니다. 보험 가입, 최백록차 그 여자 권의원이 보험 가입 상태다. 뭐 보험금도 지급할 수 있다. 별 거지 같은 말을 다,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왜 고의가 아닙니까? 전화해서, 이제 2분 내로 말할게요. 전화해서 1분, 2분이면 알 수 있는 거를 그걸 4개월, 5개월 끌면서 미보험 여부를 계속 거짓말을 해서 보험회사 직원까지 끌어들여서 두 사람 끌어들여서 저한테 수차 전화해서 보험이 가입이 돼서 지급이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고의가 아니고 뭡니까? 첫 번째 확인해달라. 정질난 블랙박스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끌고 땡기고 하지만 어떤 거는 내가 덮고 넘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미 이쪽에서 고소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그다음 두 번째 뭐 일단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첫째죠. 도로교통공단 부르는 게 첫째가 아니야. 일단 올바로 된 증거를 놓고서 말해야지. 자, 그럼 시장 1위 얘기해. 시장님도 제가 말씀한 거 저는 제 신의를 걸고 얘기할 테니까요. 제 말도 안 믿어주실랍니까? 근데요. 제 말도 그런 겁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거는요.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실수다. 이거 어떻게 실수입니까? 미보험 그런 것도 고의로 나한테 속여서 기만한 거지. 자, 1위 합시다. 그러면 고소장을 안 받은 것도 실수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고소장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고소장 받아가 다 접수돼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맨 나중에 거짓말하다가 나한테 들켜서 나한테 음성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문자도 그거 허위거든. 그 사건 번호가 그런 번호를 보내주고 내가 그걸 따지니까 나중에 2월 22일 날인가 3월 22일 날인가 뭐 그때 사건 입건을 시켰어요. 그때는 이미 내가 고소장을 제출했죠. 지금 설명드릴게요. 우리 사건을 접수를 하기 맨 처음에 우리 조정 임시번호가 주어집니다. 임시번호고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접수번호. 이건 설명 안 하셔도 돼. 내가 그 과정을 아니까. 내가 이쪽에 접수를 했을 때 이 번호가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그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요. 그 고소장을 내용 증명으로 보냈는데 이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은요. 이렇게 공공기관에 접수가 되면 바로 접수 번호랑 사건 번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경찰청 킥스에 올라갑니다. 킥스라고 그래요. 경찰청 그거는 위변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시민 여러분 뭐 고소고발 사건이 없으시면 가장 좋은데요.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에 고소장을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고소장 작성 방법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메뉴에 고소장이라고 제목 쓰시고 내가 고소하는 피고소인들 내가
그 고소하는 사람들 이름을 쓰시고 그 사람들 연락처 주소 쓰시고 그리고 고소인 내 이름 또 내 주소 내 연락처 이런 걸 쓰시고 그 다음 장에 고소 취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런 죄로 형법 몇 조 뭐 증거은닉이라든지 인멸이라든지 범인 도피라든지 운전자 바깥치기라든지 등등으로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취지를 꼭 써야 돼요. 형사처벌이 그 의지가 꼭 고소장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형사처벌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고소장이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중요한데 피의 사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가 어디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게 그 형법에 어떤 법의 저촉에 대해서 나에게 그 피해를 줬는지 그런 범죄 사실이 적시돼야 됩니다. 뭐 변호사에게 그 이런 것들을 위임해도 좋지만요. 이제 겸색해 보시고 직접 작성해 보시는 것도 사실 좀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과장된 표현이나 허위 사실을 적지 마시고 사실 위주로 해서 적고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거 문자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음은 녹취록을 만들어야 돼요. 녹취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련 번호를 써서 증제 1호 증, 증제 2호 증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입증을 쭉 하고 그럼 맨 나중에 그 다음번에는 이제 피의 사실 다 적은 다음에 고소 이유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고소한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공익에 해당하고 저 이외에도 많은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꾼, 공갈꾼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알면서도 운전자 바깥치기, 범인 도피 다 덮고 보험 사기도 다 덮고 아니 보험 사기 주범 역할을 했죠. 그쪽에서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익에 부합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고소 이유를 쓰시고 그리고 그리고 뭐 이제 뒤에다가 입증 자료 붙이고 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피의 사실 앞에다가 그 피고소인과 저와의 관계를 써야 돼요. 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다. 아니 전에 몰랐던 사람이다. 아니 이웃집 사람이다. 뭐 경찰서에서 만난 경찰관이다. 뭐 이렇게 관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건 아까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면 뭐 임시 접수 번호가 나오고 이런 변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고소장을 접수할 때 대검찰청에다가 접수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아니면 지방검찰청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고소장은 다 받아요. 그래서 입건을 시켜줍니다. 고소장은 접수하자마자 입건 처리가 되고 접수증 나오고 사건 번호 나오고 그러면 검찰청에서 그 경찰들 범죄는 수사하게 돼 있는데 또 이 지방 쪽으로 오면 그러지도 않습니다. 다 이송합니다. 타관 이송해서 그 범죄지 관할지로 다 보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통영에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통영경찰서로 가는데 통영경찰서에다가 제가 아무리 고소장을 제출해도 이 사람들이 입건도 시키지 않습니다. 23년 1월 달에 제출했는데 제 고소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또 이제 가서 따지다가 사건 번호를
물었더니 또 거짓말로 대답을 했죠. 나중에 그거 확인해 보니까 킥스에 올라가지도 않았죠,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게 고소장도 안 받고 허위다 그런 게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변명은 임시 번호가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소장은 바로 입건이 되는 것입니다. 입건이 되고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사관들이 이렇게 수사하면서 밝히는 거죠. 또 그 고소 사실에 황당무계한 거짓말, 허위 사실을 써서 당하지도 않는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쓰면 그게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고죄. 하지만 내가 10가지 죄를 나열해서 상대방이 이런 죄를 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들을 나열했는데요.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사실이어도 그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없고요. 뭐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틀렸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참 입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처벌을 시키려고 상대방을 공무소에 아니면 공무원한테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고의가 있는지. 또 그래서 무고죄는 사실은 뭐 어려운 거죠, 그거 범죄 입증하기가. 근데 이런 녹음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통영경찰서에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했기 때문에 없애버렸다 그러고 없어졌다 그러고 그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 장면이 있는데 왜 6개월을 끌면서 보여주지 않고 선생님이 제출한 게 아니니까 보여줄 수 없다 그러고 죄를 뒤집어 씌우겠어요. 그거는 뭐 아무튼 돈을 뜯으려고 그런 거죠. 뭐 그런 합리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돈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제게 말했으니까요. 공문서에도 나옵니다. 그 비슷한 취지의 말이. 그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뜯어내려고. 이미 많은 돈을 뜯겼는데 1,000만 원 가까이. 그걸로 부족하니까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상해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통영경찰서가 보험 사기를 주관했어요. 저한테 돈 받은 걸 다 알면서 또 중복배상을 받게끔 DB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끊어주지 않고 뭐 영상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상해 보험금 또 뭐 자손 처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중복배상을 2번씩이나 또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저한테 무고한 게 아니라 조작 날조해서 이거 따지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아예 그런 거 피켓 들고 서 있어도 안 되고 이런 걸 어디다 말해도 보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맛 좀 봐라 그러고 통영지청에다가 송치를 시켜버린 건데 통영지청에서 수사 서류를 보고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그 녹음도 있고 공문서도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죠.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죠.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도 안 만나주는 거죠. 그리고 908은 정말 99% 입증이 가능한 어떤 죄에 대한 조사도 필요 없는 그런 거죠. 마약범이나 강력범들 908에 회부했습니다. 뭘로? 무고죄로, 뭐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통영경찰서 사람들이 말해서 증거 은닉 인멸로 고소고발했는데 그게 어떻게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또 거짓말을 따지면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검사들과 함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법원까지는 가게 되면 법원에서 자료를 보고 그거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법원에서 허위 체포영장을 발행해서 법원에서 발부해 준 거예요, 그거? 네, 그거 허위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원본과 그 사본이 글씨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 가짜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영장 원본을 첨부한다고 해놓고요. 체포영장 원본을 첨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녹음이 오늘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커녕 새싹, 방시 아가씨 새싹. 영감 상품 삐뚤어지고 할멈 신고 도망갔네. 아하!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